4월 10일 금요일 상한가 종목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또 상한가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뭐 오늘 추천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대한해운, 세미파이브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갈 거라고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타 지금 통신 장비주들 뭐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또 에이스테크 오늘 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급등하면서 뭐 어제 이 비전자 말 빛과전자를 추천해가지고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로를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려면 우리로를 잡아라 했는데 뭐 상한가에 가려다가 도전했는데 상한가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 그래도 이제 아침에 뭐 보합 전후에 충분히 살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꽤나 수익이 났을 거로 보고 있는데 막 22.76%까지 갔었네. 어쨌든 이 대동금속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대동금속이 저번에 이제 여기서 상한가 들어간 게 이제 무상증자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권리락을 49.95%지 않습니까? 49.95%라는 것은 뭡니까? 한 주당 한 주 줬다는 거죠. 100% 무중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승했는데 이 대동금속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해서 이제 대동기업, 대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전 수혜주 해가지고 그 전에 재건 수혜주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 약발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대동그룹주 이게 이제 무중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그렇게 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 대동금속 같은 게 뒤에 금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물 제조를 하는 그 건설기계 핵심 부품에 주물 제조해 가지고 이제 건설기 핵심 부품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조금 뭐 연계는 돼 있어요. 산업용 부품이나 그 다음에 농기계. 우리 대동하면은 경운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국제라는 경운기가 있었는데 국제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대동으로 이제 점점 좀 바뀌어 가더라고. 그래 이제 그 회사에 연관된 곳이 바로 대동이 되는데 요것은 이제 그 우리가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착시 현상이고 무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쭉 올라가 권리락이 아주 올라갈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세게 올라가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권리락 반토막 같은 그런 착시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주식수가 그만큼 나중에 한 주 더 받지 않습니까?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더 받. 그래서 사실 가치가 변하는 것은 없는데 이런 이제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일 뭐 이런 뭐 상한가 들어가면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가면 더 가지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올라올 때 좀 까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모멘텀이 뭐 크게 계속 있고 자시고 그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런 종목들이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것들 딱 물려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갈까요? 그런 얘기를 하들 말하고 항상 비샘전자라는 종목도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회사의 그 테마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제 통신 장비 치고는 통신 장비 전문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세게 안 움직였던 거예요. 마치 어제 네이블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비샘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LED 모듈 하는 회사입니다. 빛이 뭐야? 그 광 모듈이 아니라 LED 빛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이제 뭐 LED 디스플레이 또 뭐 저쪽에 이제 경관 그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조명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그 국방 쪽에 통신
장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철도라든지 처음에는 이제 철도 무선 통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최근에 와이어블이 좀 한번 움직였지 않습니까? 와이어블 철도 무선 통신 관련해 가지고 와이어블이 한번 움직였잖아요. 막 이런 측면에서 비싼전자도 이제 그래도 나도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는 회사다 해가지고 엄밀하게 보면 이제 대한광통신부터 해가지고 우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군 주자라, 비쌈전자 이런 것들이 일군 주자라 하면 광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이제 2군 주자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약간 3군 주자, 뭐 약간 나도 통신 장비에 포함이 되는데 왜 안 가냐 해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류작들도 이제 올라오고, 나중에 보면 사업 목적 통신 장비 추가해서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류작들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과거에 2차 전지 갈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일단 후발주자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치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이 되고 있고, 비쌈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벌고 있는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 이제 통신 장비 전용이 아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에이스테크는 오늘 내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딱 세력 개먹기 좋습니다 해가지고 추천해 드렸잖아요.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갈 겁니다. 근데 빛과전자가 아니라 빛샘전자입니다. 빛샘전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보면은 실적이 이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700억대, 800억대, 1200억대 그거 이제 증가되니까 당연히 실적적으로도 우상향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그런 이제 주가가 최근에 그나마 올라오고, 오늘 또 특히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 시장 평균 수준에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 원래 코스닥은 사실 이제 이 통신 장비 연관된 것들은 이제 지금 11.5배퍼가 PBR이 1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평균, 상한가 들어가서 시장 평균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 동력이 확보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치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잘하면 상한가 한 방 더 가는 것이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상한가가 막 이렇게 갔다가 아까 빛과 전자도 상한가까지는 안 가고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문기적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빛샘전자도 이제 저런 비슷하게, 빛과전자는 광통신의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고, 빛샘전자는 후발주라 해서 나도 연관된 종목이다 해서 이제 올라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하튼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승하는 거야.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딱 얘는 이제 비쌈전자는 10,000원짜리인데 에이스테크는 몇천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력이 또 딱 해먹기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일도 상한가 들락날락해서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만은 내일도 또 상승입니다. 내일도 또 상승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붕 떠서 나오면 음봉이 나올 수, 이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이스테크는 이제 아직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고, 이제 물론 대한광통신도 이제 적장나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에이스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 기지국의 이제 안테나 이런 것들 하는 회사가 요 에이스 테크가 되겠죠.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말이죠. 베트남의 이제 안테나 또 통신장비 종속회사 최근에 이제 75억 투자한다 해가지고 지분율 100%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도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빛샘전자가 그래도 실적이 되는, 똑같은 입장이면 비스카리하다 그러면 실적이 되는 종목이 주가는 탄력이 적다 하더라도 좀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이게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냐.
뭐 이제 이때 상한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약밥이 나왔던 것이고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떠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많이 안 떠서 나오면 한번 또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야, 이 네이블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빗셈전자에 비해서는 네이블이 사실은 더 통신 장비. 근데 빗셈전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면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거고, 이 네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 있잖아요. 통신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 이제 통화 연결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 서비스 각종 그 플랫폼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거든. 메시징, 통화 연결음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요 회사도 결국은 이제 좀 연관이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제 제가 이게 이제 안 오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오른 종목 올라 상한가 들어갔는데 매수할 종목 통신 장비는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네이블하고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오른 종목 중에서는 우리 한번 눌러줬던 우리로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 이게 이제 뭐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고 가지고 제 입김이 너무 셌나요? 아예 점으로 올려놨네. 이게 이제 뭐 내일 올라가면서는 이제 잡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도주, 강력한 주도주 군에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도 상한가에 뭐 점으로 갔다가 물량이 풀리든지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강력한 주도주군은 있는 종목은 이제 물량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시가 이후에 조금 보다가 판단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고가에 안 팔고 조금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팔더라도 좀 보다가 하는 게 좋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T자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다가 또 그대로 양봉으로 쳐가지고 또 올리거나 뭐 이런 형태로 대부분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이 아닌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붕 떠서 나오면 그대로 음봉으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고 매매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모아텍이라는 종목은 모아텍 이 종목도 사실 이 점으로 올라갔죠. 모아텍이 점으로 올라갔는데 왜 점으로 올라갔을까? 이게 이제 스태핑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이제 주식을 1990년대 주식을 시작을 할 때 말이죠. 이 모아텍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제 종목들이 쭉 다 올라가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모아텍을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가긴 갔어요. 상한가 세방도 간 적이 있고 그때는 상한가 10%일 때였나? 12%였나 보네. 10% 아니면 12%대인데 상한가 폭이. 그때 이제 모아텍을 했는데 더럽게 안 가는 거야 이 종목이.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우리 뭐 통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뭐 가전 이런 데 들어가는 스태핑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소형 모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IMF 직전에 이게 상장이 됐을 거야. 그래 이제 하여튼 뭐 그 상장하면서 제가 상당히 좋게 봤는데 주가는 더럽게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때 뭐 상한가 세 방도 날라가고 네 방째인가 세 방째인가 풀리고 그랬어요. 이게 주가가 한참 옆으로 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여하튼 지금 모아텍이 이제 상한가 점으로 올라갔는데 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게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건데 보통주 500만 주 소각 결정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소각 예정 금액이 25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소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643억짜리입니다. 643억짜리고
643억에 뭐 251억이니까 규모가 한 뭐 35% 40% 소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같지만 내일도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회사 지금 여기도 나와 있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요런 거 이제 재무제표도 많이 보고 차트 다 연계해서 본 지금도 뭐 PBR 0.68배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월이 하수상하니 월동말동하여라. 이 IMF 막 터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가고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모아텍도 이 소각 예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면은 뭐 전체 643억 중에서 251억이면은 한 40%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일도 또 급등이 되는데 이 점으로 갔지만은 연상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자살 소각은 어차피 사실은 우리 3차 상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자살 소각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걸로 해서 이제 점이 올라왔다. 요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뭐 소각을 해야 돼요. 1년 6개월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고점 전후에 와서는 한번 좀 물량 터져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이제 뭐 매매하면 안 되고 이제 팔 준비에 좀 치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G트로닉스는 약간 틀려요. 이 회사도 여기에 이제 유상증자 이게 유상이죠. 유상증자하고 여기 이제 8.84%니까 요 자본금을 충당하고 했는데 회사는 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CG트로닉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사 자체는 좀 시원찮아요. 왜 그러냐면 전력 반도체는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질 않아요. 근데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전력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 이것은 좀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좀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시원찮다 그랬어요. 회사 자체는 시원찮은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돈 자꾸 깨먹어서 그러지 막 그렇게 뭐 회사 자체가 당장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금 수혈도 좀 됐었고요. 근데 이 회사 보면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2012년에 설립이 됐는데 실리콘 소재 기반의 광 소자, 개별 소자 개발부터 해가지고 생산 판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G트로닉스가 여기에 이제 ESD 파워 센서 이런 이제 전력 반도체 RF 소자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모멘텀이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그 머스크가 테슬라의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 우주 데이터 센터.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초기에 이제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거기가 햇빛의 강도가 지구에서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 그걸로 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제가 막 추천하고 해서 급등 수익을 내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주에 반도체 세우는 것은 지금 뭐 먼 내일의 얘기다 이렇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우주에서 사용되는 우주 반도체 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도 그쪽에 관련해서 디램 낸드 메모리를 우주로 보내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알려졌다. 벌써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반도체하고 연관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주 반도체를 생산을 희망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팹리스는 공장이 없는데, 공장이 없으니까 이제 삼성의 위탁 생산 이렇게 맡기고 할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총괄로 해서 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 연구단의 우주 헤리티지 확보 사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지난해 1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동으로 우주급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국산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산 쪽에 관련 전력 반도체 회사인데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도 좀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것인데,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 뭐 너무 미래 얘기 같지만은 분명히 이쪽 같은 경우도 언제든 꿈에 또 마침 이제 스페이스X 또 상장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점점 이제 우주 항공이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떠서 나오지는 않겠죠. 내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아마 이제 주봉이거든요. 이게 주봉간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만원 라인 부분까지 7321이니까 9,000원, 만원 부분 7,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상한가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요 앞에 이제 저항이 있긴 합니다. 요게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만원짜리가 주저항이 되니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런 종목들은 너무 떠서 나오면 또 영향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정도 이게 떠서 나오게 되면 또 분명히 위로 가다가 이제 맞는 아이더라도 한번 또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통신 장비도 그러듯이 약간 이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트로닉스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웨이브 일렉도 사실 통신 장비의 일환으로해서 상승한 것이고, 이 통신 장비 일환으로해서 상승했는데, 웨이브 일렉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핀란드에서 K9 자주포 이제 폴란드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제 또 자주포 추가적으로 구입하니 어쩌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그 폴란드에서 또 핀란드라고 그쪽에서도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난 사람은 이제 그 폴란드 총리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도 K9 자주포,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 가지고 1000km가 넘는 그 구간에 옛날부터 중시 시대 때부터 핀란드는 그쪽에서 약소국이에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데, 노르웨이 이런데보다 약소국이야. 거기다 러시아. 이게 그래서 약속인데 이게 이제 바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그래서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K9 자주포. 미국에서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참고로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방산 연계한 그런 얘기들이 모멘텀이 돼서 이제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것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통신 장비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것인데, 주가가 요 상태에서는 이제 강하게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내일 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요 매물대가 아주 뭐 세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요런 자리까지는 뭐 9,500원 뭐 전후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상한가 연상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재료거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요렇게 보시고, 뭐 캠시스라는 종목이 유상 청약을 하려고 별 쇼를 다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하면서 실적이 지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청약을 좀 합시다 하는데, 구주 청약이 시원찮았어요. 구주 청약이 청약 유상증자 청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67%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이제 좋다 해가지고 뭐 이게 보면 영업이익이 63%나 증가됐다 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실권주 청약이 안 되는 건 실권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관사가 이게 유진증권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권주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주가가 저런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유중 그 받으려고 이제 별 쇼를 다 해가지고 매출 쫙 당겨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요걸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더 끌어올려 가지고 내일도 한번 상한가 들어가고요, 121선 전후까지 일단은 또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 해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별 쇼를 다 하면서 감자했다가 증자하고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캠시스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캠코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산텔레콤이 잘 가죠. 이것도 이제 통신 장비로 묶여가지고 우리 기지국에 들어가는 이동통신망 구축할 때 이제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 중계기 이런 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주가 통 안 가다가 요번에 이제 부각이 돼서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런 것들, 아까 네이블이나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 에이스테크는 저번에 한번 움직이겠죠. 비쌤전자 이런 것들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한 맥락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런 싼마이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물량이 나와버렸습니다만은 그대로 또 올라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이 가면서 시세가 더 강화돼서 내일도 상한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이건 내 건 아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J그룹은 정원호 테마입니다. 정원호 테마에 우리 칸골 그룹, 칸골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SJ그룹하고 아까 6일 CNS라고 그것까지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걔는 풀린 모양이야.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제가 아침에 이제 분석하면서도 이 트레이딩적으로 단기 매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제 6일 CNS가 이 상한가 풀렸다라는 것은 AM 혼자 이제 올라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9,000원 접근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까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미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또 오늘 추천해 가지고 이 61선 돌파하면서 조금 오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재료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바로 추천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그때 이제 솔리드인가 아마 제가 추천하고, 아침에 이제 6%대에서 솔리드를 통신 장비에서는 이 상한가 들어갈 과의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솔리드를 6%대에서 15,000원 요런 자리에서 이제 요 까딱까딱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6%대에서 추천에 들어갔어요, 솔리드를.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세미파이브가 조금 더 올랐더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그러고 이제 주가가 올라쳤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이 최대 주주가 지금 세미파이브가 이 회사 이름이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가 사이파이브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이 지금 하는 일이 비슷해요, 세미파이브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세미파이브가 사이파이브라는 회사가 또 이 세미파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요게 진행이 되는데, 이 모회사,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미파이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우리 이제 CPU가 있고 GPU가 있지 않습니까? GPU가 뭐야? 그래픽 카드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AI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CPU는 우리 인텔이 주로 하는 중앙처리 장치,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얘기한 CPU지 않습니까? 요 CPU 설계 IP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데, 좀 어렵습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 사이5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5. 얘들이 지분을 14.77% 갖고 있는데, 얘들이 바로 엔비디아에서 돈을 조달을 받은 겁니다. 조달을 받았는데, 그게 한 4억짜리 달러 유출해. 4억 달러, 4억이면 400, 400, 4천. 지금 한 1,500원 좀 안 되니까
6천억이 좀 안 되는 엄청난 자금을 어디에서 엔비디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5가 받은 거지 이제 세미5가 받은 건 아니거든. 근데 비슷한 거의 그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값어치가 이제 올라가고 또 대주주가 요걸 받았으니까 여기에 후광 효과도 좀 있겠다. 아마 이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 세미5는 이제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이고요. 그래서 사이5가 최대주로 있는데 얘가 이제 요 매물이 있어 여기 앞에 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제 추천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쭉 상한가 치고 요 박스를 뚫고 요 35,000원 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갔어요. 일단 그 흐름은 좀 변한 것은 없고 35,000원 그 다음에 주 흐름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방송에 보면 37,500원이 주 저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326 내일도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해 나갈 거로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좀 끌고 가시고 이제 뭐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다 샀을 거 아니냐고 상한가 들어갈 거로 내가 아예 얘기하면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래 이제 뭐 만약에 산다 하면 이것은 이제 요 박스를 이제 뚫을 때 32,500원짜리죠. 요걸 뚫을 때 차라리 사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한다 하면 돌파 매매 한 번 더 매매한다면 돌파 매매. 아까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장 후반에 한번 살짝 물량이 나오더라고. 대량 매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게는 안 나올 거야. 이제 여기 양봉으로 딱 32,500원 요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뚫었네 하지 말고 그 물량 소화가 약간 필요해요. 오늘 또 상한가 풀렸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러면서 다시 이제 요 방향을 딱 잡아줄 때 붙는 거야. 그리고 37,500원 요렇게 그거 뚫으면 이제 또 4만원이 또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에머리지 하면은 어제 이제 제가 미국에 이게 갖고 이 동전 잡주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거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상패니까 뭐 아니면 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릴 거다 이런 측면인데 앱튼도 마찬가지예요. 앱튼 같은 경우도 이게 액면 병합인가 해가지고 주식 병합이죠. 이거 해가지고 이제 거래 정지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14일부터 거래 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전에 이제 끌어올려 놓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내 거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RF텍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무선 충전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바이오 사업도 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스마트폰 충전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아마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얘도 5G 그 할 때 안테나 모듈 상업화 성공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무선 충전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게 그래도 나도 이제 조금 요 통신 장비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기술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약발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올라오면 까는 쪽으로 일단 가닥 정리를 하시고 대한해운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요 정확하게 재료는 없었어요. 재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북구 강로 얘기가 나왔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의 힘에 중요한 변곡 자리에 이제 와서 빠지냐 오를 거냐. 근데 이제 관리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세력이 이렇게 관리한 종목이 여기서 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런 고점에서 이런 고점에 이제 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점에서 저항해서 맞고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분명히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린 겁니다. 장중에 이걸 뚫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근데 용케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갈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 종목이 예지간해 갖고 상한가 가는 과의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북구강로 특별법 여기에 이제 나왔더라고. 북구강로 특별법 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전진기지로 해서 북구강로 이제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텐데 이게 이제 쉽게 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그쪽을 이제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해서 북구항로를 개척하는 북극이 이제 노다지 아닙니까? 우리 요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시 아닌가 제가 난리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요리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사람이 인도양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미쳐버린 게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오면 바로 이제 뚫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북구강로를 개척하려면 또 이것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 그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쉐빙선 얼음 깨면서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천재야 뭐 그런 거가 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북구강로 특별법 이제 되면서 이게 올라가고 호르무즈 해협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왜 대한해운이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펜오션도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HM연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된다니까. HM연 같은 경우는 여객 운임 이런 것들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쪽에 관련 수혜주가 아니잖아. 그러면 펜오션은 뭐냐? 벌크선이라 그래. 벌크선. 벌크선이 뭐야? 우리 기차 보면은 이제 뭐 연탄 같은 게 뭐 이게 뭐 철광석 이런 거 실어 나르듯이 배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벌크선입니다. 철광석 그냥 연탄 석탄 원재료 요런 거 실어 나르는 게 벌크선이야. 근데 요것보다는 대한해운이 뭐 하는 회사예요? 이 LNG 운반선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LNG 문제가 돼가지고 막 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1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뭐 테마주가 얘도 뭐 가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좀 공략해 주는 그런 포인트가 이 사업을 같은 해운지라도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무슨 배를 띄워서 먹고 사느냐 이런 정도까지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바로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지만 수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을 한 번만 조금만 더 고민하고 매매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이게 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도 한 번씩 살펴보고 사고 났더니 뭐 증자 물량 쏟아져 쪽 빠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낱개로 항상 주문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센스가 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이제 더 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박을 치면서 이제 막 쪽쪽 올라갈 그럴 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려요. 해상 운임이 좀 올라가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가 지금 봉쇄돼서 이제 또 그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이 이제 북구항로 것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정확하게 이제 통행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걸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해운주가. 근데 이제 그것은 또 정확하게 트럼프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했는데 이제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 내일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제 요 3,500원 부근으로 좀 접근할 때 여러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종목들 쭉 보니까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 보면 이제 요 에이스테크 비삼전자인데 지금 이제 실적적으로 봤을 때 또 이것도 이제 가격이 좀 높긴 합니다만 에이스테크에 비해서 어쨌든 비삼전자 요쪽에 보면 되겠고 CG트로닉스 이런 것들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번에 뭡니까 이런 것들을 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도 광전자 광통신 장비인데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연관된 게 내가 그래가지고 TMC라는 종목을 오늘
장중에 이게 한 많이 안 올랐어요. 이 종목도 한 5% 올라 있었다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매수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다시 갑니다 해가지고 광케이블 요거 이제 미국에 진출해야지 광케이블 이게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원래 해양 케이블인데 이 회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상한가 종목 시간에도 얘기하고 제가 또 수익을 크게 그때만 해도 장이 더럽게 안 좋을 때지 않습니까? 크게 수익을 내더니 알지노믹스하고 이 크게 수익을 내죠. 근데 요 종목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그런 노력을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종목 뭐 빨리나 마나 이게 뭐가 뭐 빨리 움직이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아침에 이제 요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뭐 조금 올라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8% 오르니까 오늘만 뭐 10 뭐 못해도 2%에서 15% 뭐 이런 수익이 딱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왜냐면 안전하게 그것도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런 것이지 지금 23%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20%냐 편안하게 한 18% 정도 편안하게 그냥 먹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잡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그 분석할 때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 주가가 요 민기장 해가지고 22,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인가요? 그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이거 그 방송하는 중에 조금 더 올라왔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이게 이런 것들 다 보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천재투자TV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왜냐면 이거 방송하고 있을 때 저 정보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좀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이, 그러니까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오르고 채팅 앱이란 말이에요. 오르고 채팅은 제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 20명이 있는데,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매가 다 찍어줘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초보 준이들도, 그냥, 장중에 실시간 장이 열릴 때, 그러니까 딱 타이밍 잡아서 쳐버리니까 수익이 엄청 잘 나버린 거 아닙니까? 폭발적인 수익이 나버린 거. 지금 뭐 통신주 하나 잡은 사람들은 완전 대박나 50% 먹었네, 100% 먹었네. 대한광통신 640%입니다,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니? 시장이 안 좋다 얘기하지 말고 시장이 얼마나 좋냐고. 그 알맹이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 리딩 되니까 오르고 채팅 앱 꼭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거라. 얘를 설치를 하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야죠. 그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공개 채팅 탭을 넣어보면 천재투자 무료방부터 해서 각 전문가들 무료방인데 천재투자 무료방은 당연히 입장해야죠. 왜냐면 일주 단위로 아래에 주식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리딩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방 제목에 이제 코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2명 있는데 거기는 코인방이고 나머지 다 주식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사진 눌러보면 투자 생각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여러분들 쭉쭉 입장하시고, 그 아니면 전체적으로 쭉 입장해놓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못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가기 하셔도 되고 하니까 퇴장도 자유롭게 되니까 일단 다 입장해야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맞춤형 전문가를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들 다 돈 벌고 있을 때 뭐 혼자 거꾸로 매매해가지고 쥐어 터지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들 벌 때 반이라도 벌어야. 아니 반이 뭐야, 더 벌 생각을 해야지. 벌 때 확 벌어야지. 주식이라는 건 벌 때 벌어야지. 또 안 될 때는 더럽게 안 되는 건, 시장이 개별주도 잘 안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요. 또 막 지수도 좀 빌빌 될 때는 또 영양가 없고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벌 때 이제 화끈하게 벌어가지고, 아니 뭐 여러분들께서 말만 떠나죠. 제가 이제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대한광통신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한 640% 한번 먹어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640% 하나 먹어놓으면은 팔자 고치는 거야. 대한광통신 640%. 삼성전기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있을 때 삼성전기가 가장 세게 움직일 거다 해가지고 저 종목이 400%에 오늘로 400%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뭐 팔 이유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딱딱 잡아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얼마나 편하냐고. 나는 10억 갖고 있는데 100억 갖고 있어 삼성전기 매매 못하냐고. 짜자는 종목도 아니고. 대한광통신은 10억 갖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삼성전기 이런 게 괜찮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겁니다. 이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